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되고 이수 과목은 어떤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어떤 창체나 세특은 서울대학교 어떤 학생이 합격할까? 그래서 의예과, 상경계열, 그 다음에 공학계열,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계열. 그래갖고 이제 좀 시리즈별로 조금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했을까? 그래서 내신은 어떻게 되고 이수 과목은 어떤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어떤 창체나 세특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갖다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서울대 일반전형은 과연 어디까지 합격을 했을까? 서울대 지역균형은 1.3등급 때까지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일반전형 같은 경우 일반고가 1.5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의 합격 등급 분포를 좀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울대 지역균형의 1.3등급 대인 학생들이 지역균형에서 70%꼴 요번에 1.11이었잖아요. 근데 1.3등급이 합격을 했어.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의 심화 과목 이수 사례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학생부 우수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저희 휴브레인에서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합격 등급 분포, 대부분 다 일반고죠. 그죠? 보면은 이제 일반고를 갖다 기준했을 때 지역균형 전형은 1.0에서 1.3등급 대 초반대까지 합격한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일반 전형은 1.02부터 1.5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면은 지역균형에서 보면은 서울 일반고의 1.3등급 대를 갖다 보면 자, 지역균형이죠. 근데 뭘 했죠? 당연히 생명과학원 또 화학원 때는 물화생투를 다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 다음에 화통, 기하, 고급 수학 원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급 생명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공부한 과정들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은 저렇게 했고요. 나머지 1.0등급 대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왼쪽이 지역균형이고 오른쪽이 일반전형인데 대부분 뭐랬죠? 고급 과목들을 대부분 다 이수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계속 이수 과목을 강조하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들의 일반고 1.2등급 대, 이건 2024학년도 입시에서 합격한 학생인데 일반고 1.2등급 대였는데 어땠죠? 물화생지2 다 했고, 그 다음에 고급 과목들을 다 이렇게 이수를 했죠. 그래서 1.2등급 대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급 과목을 안 해도 이제 합격한 학생이 이렇게 지방 일반고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반드시 했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 과목을 하지 않아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 원태, 화학 원태, 물리 원까지 했고 확통 기하를 했는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제 뭐가 좋았겠죠? 학생부에 대한 이수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좋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고급 과목을 했어야지만이 붙는다 그러진 않았죠. 일반 전형에서도 물론 내신은 1.0등급 대였는데 일반 전형은 이제 과거형 재고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신 고급 과목들은 없었죠. 학교에서 이제 개설되지 않고 공동교육 과정도 못했죠. 하지만 뭘 했다? 물투와투 생투를 했죠. 이런 학생이 서울 일반고에서 1.0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급 과목이 있어야 돼. 있으면 분명 유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이수하지 않았어도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통해서 직윤이나 일반에서 합격한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수할 수 있으면 고급 과목 이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없으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안 뽑혀요. 이렇게 지역균형에서 1.0대나 그다음 일반 전형에서 1.0등급 대인 학생이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됐으면 뭘 했다? 스스로 학습한 과정을 통해서 고급 과목들을 이수한 과목들을 갖다 반드시 학생부에 나타냈기 때문에 서류에 통과하고 또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은 대신 뭐 했다? 반드시 물투와투 생투는 다 했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고급 과목이 있었다. 근데 없던 학생들 중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다. 근데 없던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 스스로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우수 사례를 갖다 이제 창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세특까지 해서 이제 창체와 교과목 세특과 개인별 세특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최종 합격한 학생부의 우수 사례를 보면 이제 진로 활동을 보죠. 이건 학년 교과 간 지속적인 노력이 드러난 사례죠. 진로 활동에 보면 자연과학 분야 심화탐구 캠프에 참가하여 완치와 재발의 개념에 대해 깊이 고찰함. 이를 평소 관심 분야인 스포츠 부상과 연결지어 부상의 완치 및 재발 정도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힘줄, 인대 부상의 재발 확률을 나타낸 마르코프 행렬을 이용하여 추이 분석을 통해 완치의 개념을 정의함. 탐구 과정에서 2학년 때 제작한 KBO 부상 통계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월별 결장 경기의 비율로 상태 함수를 매핑한 뒤 상태별 전위 횟수에 따라 추이 도표를 그리고 마르코프 체인에 따라 2000년대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예상 부상 정도 및 결장 경기 수를 계산해냄. 나아가 고급 수학에서 배웠던 마르코프 행렬을 정교화하여 N년 뒤에 부상 재발률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활용해 추이 행렬 방정식을 제작한 뒤 고유값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수렴 행렬이 되어 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함. 이 안정 상태에서 추산한 부상 재발률이 정상 상태인 상태지파 S1에 해당한다면 부상의 확률론적 완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함.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자기의 관심 분야인 스포츠 분야와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상 재발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떤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게끔 학생부의 진로 활동에 잘 나타나 있죠. 잘 보시면 단순히 학습한 과정만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학년 교과 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되게 잘 나타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엔 동아리를 보겠습니다. 동아리 인원으로 학습적인 의문점을 함께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며 협동심이 뛰어난 학생임. 일주기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선행 연구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관찰하고 성장 속도를 늦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설을 도출하며 실험에 대해서 실험 결과를 통해 그 다음에 성장 및 세포 분열을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프레디언 리듬에서 높이 생장과 부피 생장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도출함.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출하고 추론하고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이후 식물이 어떻게 시간을 이직해 노화 수명을 결정하는가 궁금해져 식물의 발달 과정을 조절하는 경로들과의 상호작용과 생체식의 활성 조절에 관여하는 후속 유전학적 조절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관심의 영역을 확장해 동물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경로, 후속 유전학적 조절 메커니즘, 생체 시계가 줄기세포의 유지, 계통 유지와 조직 재생, 노화에 주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 NCBI 관련 영어 논문을 갖다 읽고 노화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SRT1의 활성 증가로 전수활동 원천은 피드백 룩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조절됨을 통해 노화 및 수명의 조절을 이해함. 어떻죠? 심화습관 과정도 잘 나타나 있지만 잘 보시면 어떻죠? 가설을 도출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이제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는 동아리죠. 그래서 이제 어디죠? 학년 간 교과 간 어떤 지속적인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심화습관 과정도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를 보세요. 기하 이제 를 보면은 수업 시간에 배운 벡터에 다가가고자 관련 도서와 자료 조사를 통해 벡터를 활용하여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외적 벡터 공간들 개념을 추가 학습한 후 전하를 띤 입자로 구성된 개의 벡터에 대해 탐구함. 화학 시간에 학습한 쌍극장 모멘트를 벡터 값으로 재해석하고 벡터의 합성으로 구해 분자의 극성 유무를 판단함. 또한 무극성 분자의 쌍극장 모멘트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배울 당시 잘 와닿지 않던 메테인의 결합각을 비롯하여 중심 원자 주변의 전자쌍의 수가 5, 6인 분자의 결합각을 내적을 이용해 구함. 나아가 현대인을 위한 물리 이해 수강을 통한 스핀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쌍극자가 외부 전기장에 의해 받는 돌림을 벡터 외적으로 나타내고 핵자기 공명과 MRI 원리에 대해 탐구함. 여기서 뭐죠? 수학, 기하학, 화학과, 쌍극자 모멘트,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물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수학과 화학과 물리의 융합적인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이런 이제 학생부의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보여지죠. 또 보겠습니다. 화학2를 보면은요. 자, 고등학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실험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르 샤틀리에의 원리에 관한 실험을 제작하여 교사를 놀라게 함.
반트호프식을 통해 평형상수가 온도의 로그 함수 형태로 나타남을 알고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역반응이 촉진되지만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이중적 상황에 대해 질문함. 아레니우스식과 몰 분류를 갖다 이용한 프리 등의 심화 이론을 배운 후 스스로 이 원리가 적용된 유형을 깔끔하게 정리하 이해함. 이후 고급 화학에서 배운 결정장 이론과 비어 램버트 법칙을 이용한 르샤트릴리의 원리를 기사화한 실험을 구상함. 에탄올을 리간드로 사용하고 황산구리 5수화물에 비해 색변화가 뚜렷한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을 착화물로 선정한 뒤 반응물의 반응에 따라 착불의 색깔이 변화함을 통해 평양이 이동했음을 제시함. 또한 온도를 올림에 따라 용액이 붉어지는 것을 통해 위의 반응이 흡혈 반응임을 증명하고 RGB 분광기를 만드는 코드를 아두이노로 제작하여 흑강도를 측정하여 온도와 농도에 따른 평양 이동을 검증한 학생들에 대한 화학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다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의 나타난 특징들은 뭐죠? 단순히 뭐 내가 심화도 써 있고 학습해서 이걸로 끝나지 않죠. 학생들이 뭔가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나 창의적인 해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자기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력들이 바로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또 고급 수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간 벡터 내적과 외적 공간에서 도형의 방정 시 행렬의 정의와 연산에 대해 학습한 뛰어난 이해력을 보임. 교과서의 복잡한 벡터 내분 연산 문제를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 제시된 풀이보다 깔끔하게 해결함. 또 전국 단위 시험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기하 문제를 수업 중 배운 공간자폐와 공간대형 개념을 적용해 풀어냄. 이 과정에서 학생의 높은 논리적 사고력과 공간지각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파이썬을 내돈 모델을 사용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정도로 뛰어난 알고리즘 구현 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넘피의 어레이로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연산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식과 미지수의 개수가 0개인 1차 연립방정식의 근을 코딩으로 구해냄. 생명과학에서 수업에 다룬 행렬이 사용되는 예를 스스로 찾아 탐구함. 유전학에서 마르코프 체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예를 통해 K단계 변환 행렬을 통해 최종 자손의 유전자형의 확률 벡터를 도출함. 이 과정 중 고정점 벡터가 변환 행렬 극감치 되는 이유의 흥미를 가지고 추후 증명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니까 다 항상 이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죠. 또 이제 개인별 세특을 보겠습니다. 개인별 세특을 보면 치료 백신 관련 탐구에서 트랙세포를 접하고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에 호기심을 느껴 트랙세포의 작동 메커니즘과 면역치료의 활용을 주제로 영문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우들에게 유창하게 발표함. 트랙세포의 면역체계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찾아 읽고 그 기전을 억제성 사이토카인 분비 세포용의 대사방해, 수지성 세포 매개성으로 분리해 정리함. 트랙세포가 종양 마이크로 환경에서 면역회피를 유도함을 배우면서 트랙세포를 사멸시킨다면 면역회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함. 가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학술 자료를 갖다 발제독하고 트랙세포의 사멸 시 자가 면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성으로 면역회피가 강화됨을 배우며 자신의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함. 다른 방안으로 트랙세포 약화를 제한하고 관련 연구를 조사하며 트랙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NRP1 제거와 이에 따른 IFNY 생성으로 세포 약화가 가능함을 알게 됨. 나아가 트랙세포 표적화를 TA의 특이적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존 면역요법 전략과 조합한다면 현재 암 면역치료를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을 것이라 논리적으로 주장함. 어떻죠? 여기서도 문제 해결력이 되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그것은 제가 계속 이제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정책 포럼에서도 사실 내신보다 그다음에 이수 과목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희대 의학학 설명에서도 뭐라고 했죠? 탐구력의 경우는 문제 해결력이 나타내는 탐구력을 갖다 의미 있게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특히 이제 이렇게 의학 계열로 의대에 많이 모이는 이런 이제 의대 입시에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 학생부를 나타내셔야지만이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냐면 교과목의 경우 또는 창체의 경우에서도 이런 이제 창체의 자율 동아리 진로나 그다음에 교과목의 이런 경우에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력에 유추하고 추론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학생부를 갖다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1학년, 2학년들은 이제 겨울방학 얼마 안 남았죠.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수행평가에 반드시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는
학생부를 갖다 준비하셔서 뭐 서울대 의예과나 그 의대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